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황도희입니다. 추워진 만큼 시간이 흐르고 할 일이 많았던 만큼 마무리를 지을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가 버나드 글라스먼이 이런 말을 했죠. 유리컵을 깨끗이 닦아두지 않으면 우리가 취하는 새로운 행동이 바로 그 더러운 유리컵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유종의 미라는 말이 생각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한 이 방송, 책 읽는 시간 6시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책들의 이야기보다 이번 학기에 들려드린 책들의 못다한 이야기들,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을 전하려 합니다. 책 읽는 시간 6시. 어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 첫 번째 책은 우추프라카치아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두 소년과 소녀의 하얀 눈 같은 사랑 이야기. 사실 이 책에는 다른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대학생인 한 여자와 남자. 그들은 도서관에서 작은 쪽지를 주고받으며 연인으로 발전하는데요. 행복한 그들에게 불행이 다가옵니다. 바로 남자가 군대를 가게 된 거였죠. 기차 창으로 보이는 눈 내리는 어두운 밤, 여자와 남자는 함께 입대소를 갑니다. 푸른 새벽에야 도착해 서로 바라보기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 그들은 그렇게 시야가 뿌옇게 흐려진 것도 모른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흐르며 헤어지게 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꼬박꼬박 편지를 붙였습니다. 인터넷도 사용하지 못했던 그 시절, 사진 속 남자의 얼굴만 바라보며 외로움을 달랠 뿐이었죠. 시간이 흘러 남자의 제대가 한 달 남은 시점, 불행은 다시 그들을 향해 다가옵니다. 바로 남자가 훈련 중 죽게 돼버린 거죠. 여자는 입을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우추프라카치아. 사람의 영혼을 가진 듯 누군가 건드리면 금방 죽지만 한번 만진 사람이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만져주면 살아간다고 합니다. 남자가 죽게 돼버리자 세상과 단절하고만 그녀. 결국 죽진 않았지만 그녀가 그렇게 살아간들 그게 과연 살아가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네요. 추운 겨울 여러분에게 항상 곁에서 애정과 관심을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합니다. 사춘기 언니의 가출 이야기. 두 번째 책은 언니가 가출했다입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으로 많은 가족이 생긴 소녀 에리카의 이야기. 에리카가 가출한 언니의 행방을 추적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아니지만 오늘은 에리카의 새 아빠와 엄마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새 아빠는 엄마와 언니의 충돌이 있음에도 항상 큰 행동을 하지 못하는데요. 다가가려는 새 아빠를 언니가 매번 쳐냈기 때문이죠. 언니가 가출할 때도 새 아빠는 친아빠보다 더 열심히 언니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에리카는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는데요. 책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새 아빠와 언니는 친해지지 못하고 언니는 다시 가출을 할 듯이 말합니다. 물론 새아빠가 항상 그녀들에게 좋게 대한 것도 아니고 엄마 또한 그녀들에게 막말과 폭력을 사용하는 썩 좋은 엄마는 아니었지만 그녀도 그도 처음 아이들을 키워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틀릴 수도 있고 아이들에게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엄마 아빠를 생각해보면 말이죠. 그들도 잘못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라는 지혜가 쌓여가는 만큼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부모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라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고난을 극복해가는 소녀의 이야기. 세 번째 책은 춤추는 휠체어입니다. 승마 선수를 꿈꾸던 13살 소녀 루이즈는 낙마사고로 휠체어에 앉게 되는데요. 그녀는 세상에 관심을 끊고 단절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옆집에 사는 한 소년과 그의 할아버지 샤를르, 그리고 샤를르와 젊은 시절 사랑했던 할머니 이리나를 통해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책 속에서 루이즈가 한 말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라는 라틴어로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내일의 고통은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사람들은 각자의 고통과 슬픔을 가지는데요. 카르페 디엠, 프레젠트, 현재라는 단어에는 선물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라는 선물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조금 특별한 여자의 이야기. 네 번째 책은 못생긴 트랜스젠더 김비 이야기입니다. 여자아이들과 똑같은 몸가짐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자아이가 아니었고 남자아이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남자아이들과는 또 달랐던 작가 김비의 이야기. 그녀의 이야기는 한없이 꾸밈이 없고 솔직했는데요. 한 가지 기억이 나네요. 그녀는 어린 시절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자가 뭔지 남자가 뭔지 그런 걸 잘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뭔가 다르다, 아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여자다, 남자다까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남자라고 하니까 남자구나. 그런데 자신이 다른 남자들과 뭔가 다르니까 주위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남자처럼 행동했다고 합니다. 책에서 그녀는 자신이 느낀 혼란, 복잡함, 절망 등을 최대한 솔직히 표현하려고 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그녀의 이야기가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도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하는데요. 생각을 바꿔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좋은 작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김비 작가님의 작품들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을 찾아 떠난 정신과 의사의 이야기. 마지막 책은 꾸베 씨의 행복여행입니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꾸베는 스스로 불행하다는 생각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자신이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느꼈죠. 꾸베는 서서히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꼈고 결국 행복을 찾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꾸베가 여행 도중 만난 잉리라는 여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꾸베는 잉리를 좋아하게 되지만 서로의 마음을 잘 모른 채 헤어지게 되죠. 여행을 하는 중간중간 잉리를 떠올리는데요. 여행 도중 죽음의 위기를 접하는 그때 꾸베가 떠올린 사람은 여행 내내 생각한 잉리가 아닌 바로 프랑스에 있는 자신의 약혼녀였습니다. 꾸베는 잉리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사랑이 아닌 여동생을 생각하는 다른 형태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랑이란 참 사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책에서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공감을 하게 됐고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거창한 게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행복은 뜻밖의 길에서 찾아오며 우리가 그것을 찾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행복을 목적이라 믿는 데에서부터 그 실수는 시작된다고 합니다. 만약 행복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다면 꾸베 씨와 함께 떠나는 행복 여행에 동행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세상엔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유순함을 가르쳐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조심성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은 자립심을 가르쳐준다고 하죠. 저는 여러분을 통해 유순함도, 조심성도, 자립심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곁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죠? 오늘은 책 읽는 시간 6시로는 마지막을 인사드리지만 다음엔 다른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송윤영, 기술 유다경, 진행의 황도희였습니다.